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주제는요. 바로 한국의 대통령 임기 제도입니다. 네, 그중에서도 특히 연임제랑 중임제에 대한 이야기죠.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맞습니다. 이 두 제도가 뭐가 다른지, 그리고 왜 이게 계속 논쟁이 되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. 좋아요.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연임제하고 중임제.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? 네, 일단 그 자료를 보면요.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 통해서 딱 한 번 더, 그러니까 연속해서 2번 임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연속으로 두 번. 네. 근데 중요한 게 만약에 재선에 실패하면 그걸로 끝. 다시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연속성은 있는데 한 번 지면 그걸로 끝이다. 기회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그게 연임제의 특징이고요. 반면에 중임제는 네. 연속해서 재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한데요. 네. 혹시 재선에 실패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할 수가 있어요. 이게 가장 큰 차이죠. 재선 실패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? 네. 자료에서 미국 예를 들잖아요.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재선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. 네네. 물론 뭐 총 재임 횟수는 최대 2번으로 제한된다는 건 그건 같아요. 연임제든 중임제든. 그렇군요. 결국 재선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자료를 보면 그냥 설명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더 낫다 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. 여기서부터 좀 흥미로운데? 네, 그렇죠. 그게 이제 핵심인데 2018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서를 냈다고 나와요. 입법조사처요? 네. 네, 거기서 분석하기로는 중임제보다는 연임제가 국정 안정성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더 적절하다, 뭐 이렇게 봤다는 거죠. 자료에 따르면요. 그 안정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? 왜 중임제는 좀 불안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? 그게 중임제 같은 경우는요. 전직 대통령들이 계속 정계 복귀를 시도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문이 열려 있으니까. 네, 그러다 보면 이게 좀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벌 정치 같은 거 이런 걸 더 심화시킬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. 자료 내용이 그렇습니다. 계속 전직 대통령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. 이런 맥락이군요. 네, 그런 측면을 지적하는 거죠.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그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란 뭐 자료에서 언급된 그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연임제가 한국 현실에는 좀 더 적합할 수도 있겠다. 뭐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군요. 네,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료에 담긴 주장이고 저희의 의견은 아닙니다. 자, 오늘 그럼 저희가 연임제랑 중임제 그 차이점 명확하게 봤고요. 네,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가 어떤 관점에서 주장을 펼치는지도 살펴봤죠. 결국 이게 정치 역학에 미치는 영향, 특히 안정성이냐 아니면 재도전 가능성이냐 이 사이의 균형 문제 같아요. 맞습니다. 이 자료는 특히 그 안정성, 그리고 전직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, 이 두 가지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. 네, 오늘 저희 이야기가 이 복잡한 논쟁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. 네, 어떤 거죠? 자료에서 직접 다룬 건 아니지만요. 단순히 뭐 안정성이나 재도전 가능성 이런 문제를 넘어서요. 이 대통령 임기 제한 방식 자체가 임기 동안에 장기적인 국가 계획을 세우는 거란 또 단기적인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내는 것, 이 사이의 균형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? 장기 비전과 단기 성과 사이의 균형이라. 이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. 네,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.